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아주 이 정치권이요, 아주 좀 살벌해졌습니다. 자,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야당의 전략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이 급변하는데 그러니까 전국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가운데 이제 급변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은 사람은 이제 명태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녹취록을 계기로 해서요.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요, 탄핵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아예 하야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촛불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대대적으로 이제 11월 2일 서울역 앞에서 있게 되는 이 규탄대, 이 범국민 규탄대라고 그러죠. 김건희 여사 비판을 위한 규탄대. 여기에 모두 참여해달라라. 그야말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으로 오늘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요, 원외위원장들 전부 비상연석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서 이제 대놓고 이재명이가 하야 투쟁을 선동하고 나섰어요. 자, 이러한 반면에 우리 여당에서는요, 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이가 아직도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동훈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어디론가 잠적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의 이제 임기 단축을 통한 조기 하야, 이게 지금 민주당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기 개헌을 통한 하야가 아니라 지금은 즉각 하야 쪽으로 지금 여론 몰이를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딱 불을 더 이제 폭발시킨 게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주까지 20%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19%로 빠졌고요. 그리고 TK 지역이 이제 보수의 이제 본류지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타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TK 지역에서의 대통령 지지율도 급격히 지금 빠지고 있다. 요런 게 지금 맞물려가지고요, 전국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위기가 지금 고려되고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 우리 여당,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그 다음에 자유파 국민 모두가 새벽자를 갖춰서 야권의 이런 총공세에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운영위가 열렸어요. 운영위는 이제 대통령실 대상으로 이제 공세를 펴는 장소인데, 지금 모든 의혹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선거 공천 개입 의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저에 이제 호화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호화시설이 없다. 굉장히 초라하다. 그리고 이제 이 4대 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개혁 정책은 또 꾸준하게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민생 경제도 계속 챙겨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요, 지금 이제 한동훈하고 대표를 회담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한동훈도 손해를 많이 받고, 또 많이 우선 결론적으로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손해봤죠. 왜? 대표담을 하자, 이거를 제안을 온 지 3시간 만에 아침 9시 이제 회의에서 제안을 했는데 12시경에 오케이를 해놓고 오후 4시 반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요거는 이재명이가 낚시를 던졌는데, 유난 갈등을 촉발시키려고 딱 요거를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 경솔함, 요것 때문에 한동훈이가 제일 많이 손해를 봤는데, 요것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요, 이해식 비서실장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가, 이제 최고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밝혔어요.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 여야에다 지금 갈라치기 안 해도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 그래서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 그러면 한동훈이를 더 때리면서 한동훈의 리더십에 타격을 두고, 그리고 여야 갈등들을 키우고, 그러니까 일거수 1타 3매 4매까지 할 수 있는데 왜 만나냐 이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괜히
또 이재명이 또 이제 그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보수 여권에 이 결집을 더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이재명이 사기치니까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가 빠져들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그 조금이라도 우리 여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안 하겠다. 그래서 여야 대표단이 이제 물 건너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 아주 방방 뜨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느닷없이 야당, 그러니까 이제 원내 의원들하고 원외 위원장들의 비상 연석 회의를 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자, 비상 연석 회의를 이제 소집해갖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야말로 선전선동에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정이 오늘 그래서 이제 연석회의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국정이 정상궤도를 벗어났다. 그리고 가장 범법을 많이 하는 정권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렇게 비상상태이고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무슨 이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파병을 갖다가 이 정부 여당에서 강력히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 요것을 전쟁 획책으로 보고 있어요. 야, 요런 인간이 말이죠. 당 대표하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요, 170여 명의 연속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한참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어제 명태균 이제 녹취가 이제 공개됐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자, 그래서 국민은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했는데 가장 범법을 많이 하는 정권이 된 것 같다. 아니, 범법을 가장 많이 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이재명인데 이게 어디서 어디다가 이렇게 이 화살을 돌리는지 정말 이해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의 생명이 공정성인데 이 정권은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거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주어와 동사를 바꾸면 이재명이다.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웃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제 러시아 파병을 비판하면서 참관단을 보내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요. 전쟁을 못해서 안 날라는 것이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쓸데없이 남이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더니 얘기가 나오면 남북 군사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국민을 두려워하라. 자,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요. 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참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요. 아주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지금 뭐 메시지, 발언, 그 다음에 행사, 이런 회의, 아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개헌 선동, 하야 선동, 특검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원들한테 또 문자도 보냈어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그래서 내일 2시에 숭례문 광장에서 불의에 맞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집회에 나와달라 이거죠.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이 드러났다. 국정은 상실됐고 의혹은 뒤처졌다. 예. 그리고 공천개입과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와 같은 기묘사 의혹만 3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공정함을 잃은 검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여당은 국민의 분노도 외면하며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찾을 수 없는 지금 김여사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당원들한테 문자를 보냈고요. 또 트윗 계정에도 글을 올려가지고 내일 그러니까 이제 국민행동의 날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집어달라. 이렇게 장외 집회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힘도 새로운 길을 열어 젖힐 힘도 행동하는 주권자에게 있다고 믿는다. 아주 노골적으로 선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또 지금 내일 규탄대도 열고 온 오프라인에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서명 운동. 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 요거를 탄핵하자에 이어서 이제는 1000만 명 서명, 1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김여사 농단 규탄 대회 요거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특검법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여사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 서명 캠페인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선동질에 나선 지금 이 민주당. 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이 사건이 정말 파장이 굉장히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굉장한 지금 비상 상황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탄핵, 특검 이 정도가 아니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빌드업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 임기 단축 개헌에 나섰는데 이 개헌과 관련해서 문제는 뭐냐? 내부 이것도 분열 우려가 있다. 물론요, 당 대표 선거 와중에서 한 거지만은 이 나경원이도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언론 언론과 이제 간담회를 가질 때, 그 당시 이제 뭐라 했냐면, 개헌도, 지금 이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데, 그 개헌에는 모든 가능성,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헌 문제도 논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김두관이도 이제 당 대표 선거 때 이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두관이도 한동훈한테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안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임기 단축 개헌하자. 앞에 임기 단축이라는 수식어가 달려있고, 요것도 지금 양이 안 찬 듯이 아예 지금은 무조건적 하야까지 내려와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이 얘기는요, 이재명의 11월 15일하고 25일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극대치로 지금 올리고 있다. 우리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요, 한동훈이도 이러한 야권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여기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냐, 공감한다. 이런 또 루머들이 상당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느닷없이 한동훈이가 보이지 않는다. 잠적했다는 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안개 종고로 이제 정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내용이 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요. 자, 이걸 보십시오. 부정평가가요, 지난 6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5월 이후로 72%까지 아주 최고치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도 5월 이후로 19%까지 빠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야권에게 이제 공세를, 이거 봐라, 국민의 등을 돌리지 않았느냐, 요렇게 해서 지금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요거 조금 이제 이해가 편하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직무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당 지지도도요, 굉장히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정당 지지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정당 지지도도 빠지고 있는데, 예, 정당 지지도의 경우에는요, 이제 서로가,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둘 다 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 그리고 조국당은 7%, 개혁신당은 2%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당대표 역할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이재명이는 41, 지금 한동훈은 40. 부정평가는 한동훈이가 49, 이재명이가 51. 자, 그래서 이재명이의 평가가, 지금 한동훈에 대한 평가보다요, 당내 평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당내 역할과 관련해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다. 자, 그래서 요 도표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당이 32%로 이렇게 같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갤럽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정평가 이유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17%, 민생이 14%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특성을 보면은요,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긍정 부정 평가가 44%로 지금 팽팽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 여사의 책임론 1순위가 3주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요, 그러면 명태균 녹취, 이 공개가 지금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여론조사가 끝나는 날, 요게 지금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명태균 녹취가 요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주에도 더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현재와 관련된 의혹과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개혁을 통한 민생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서민 중산층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주의적인 청년 세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자, 그리고 주력 산업의 초격자 기술 확보를 확보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전례 없는 글로벌 폭발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어서 민생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입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관해서 호화 시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 부인했습니다. 윤건영이가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다. 그리고 과거처럼 옷장이 30개나 있다거나는 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관자다. 그리고요, 지금 구글 어스 사진을 보면은 윤건영이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이 건물이 특정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냐 물으니까 정진석 실장은 그거는 창고로 쓰는 것이다. 창고로 쓰는 것이고 직접 오면 확인시켜 주겠다. 그리고 경호처 차장도 창고가 받고 현재 관저에는 사우나도 없고 스크린 골프장도 없다. 그래서 좀 문재인 때는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초라하다. 자, 그리고 현재 관저 이전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가 21g인데 21g이 이제 과거에 코바나 컨텐트 후원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거 누가 21g을 갖다가 추천했느냐? 그러니까 정 실장은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단정을 짓는 것만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요 녹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용산에서 이제 발표한 대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린다. 예. 그리고 말이죠. 이 녹취 내용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고 문제 제기한 것이지 이것이 위법한 것이고 또 공천 개입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녹취 내용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 공천 개입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이 맞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거짓말이라고 등식화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명 씨와의 통화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당선이 되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취임식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화가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기억하겠느냐. 그런 수준에서 이거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홍준표, 윤통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 없다. 전면 쇄신하라.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윤통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이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당 지지율이 이제 4%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당을 살리기 위해서 경남지사를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했던 이야기를 쭉 꺼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윤통 무너지면 대선이 없다. 그래서 윤통과 한뿌리인 한동훈이가 동반자진을 시도하는 철부지행한 걸 보면 동반자진? 예. 더더욱 우라가 칩니다.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또다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느냐. 중국 제왕학의 제왕은 면후심흑, 즉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 해야 한다고 한다. 당은 방기하고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걸 방기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기하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전면 쇄신해서 새롭게 국민 앞에 나서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만큼요, 이제 홍준표, 지금 이제, 한동훈이를 이제 직격하고 나선 건데, 예. 요게 이제 한동훈이가 정말, 그러니까요, 이제 한동훈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찾는데 지금 이제 여권의 대의 명분은 정권의 안정성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이는 모든 범죄 종합 세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탄치는 걸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재명이만 범죄 종합센터냐? 이 김혜경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재인만 그렇냐? 김정숙이? 그거는 문다희까지 그래요. 전부 방탄일변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타서 김 여사를, 그리고 윤 대통령을 때리기만 하는 한동훈. 어떻게 그런 한동훈을 우리 자유우파에서 아무리 용산 대통령실과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있다고 한들 거기에 한동훈이가 올라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태도의 전환이 없이는 저도 돌아서기가 어렵다. 일각에서 말이죠. 이렇게 한 달들이 계속 올라와요. 댓글로. 그래서 한동훈이의 전제가 좀 달라져야 된다. 예, 조건이. 지금 급한 것은 이재명의 방탄이 얼마나 급해요. 11월 15일, 25일 딱 나와 있잖아요. 방탄이 급하니까 이제 극약 처방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통한 하야 정도가 아니라 빨리 하야 내려와라.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명태균 카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자유우파들한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한동훈이가. 그래서 요거를 면하려면 김 여사 문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충분히 민심이 전달됐다. 이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김 여사 문제 참모들도 친윤들도 이렇게 최소한도 정리를 해야 된다. 다 보고가 돼서 검토 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리자. 기다리고 공격을 기다려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서 이제 화살을 야당 쪽으로 돌려야 된다. 요거를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한동훈이를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제정신으로만 돌아오면 얼마든지 한동훈이를 밀어야지 우리가. 왜? 이재명 같은 범죄자하고 맞설 사람은 현재로서는 당 대표가 제일 영향력이 크잖아요. 벌써 이거 한동훈이 망신당하는 걸 보십시오. 여야 대표당 가지고 한동훈이를 달랬다 때렸다. 그야말로 이런 걸 뭐래요. 그 짓을 좋게 얘기하면 강원 양명정책을 쓰는 것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갖고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아, 한동훈이 역시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어. 예, 경험이 없어. 그거 받았을 때 민주당에서 얼마나 지들끼리 눈 거르지 않고 웃고 희닥거리고 난리가 났겠어요. 아이고, 저걸 봤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쳐버리잖아요. 이렇게 여야 대표회담이라고 하는 카드까지도 예, 정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딱 노출된 것이 아니냐, 확인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이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용산은 충분히 문제를 알고 있고 지금 해법을 찾고 있다. 시간적 여유를 주자. 예, 요렇게 저도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